이런 성공한 기업보다 실패한 기업들이 훨씬 많은 것이 현실입니다. 어쩌면 미국에서 들어온 스타트업 창업 방법론은 벤처 캐피탈 중심의 창업 방법론일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저는 다른 방식의 창업 방법론을 제안을 해요. 자, 첫째는 돈 없이 사업을 시작하자라는 겁니다. 제가 예전에 다른 영상에서도 이런 내용의 영상을 올린 적이 있는데요. 사업을 시작할 때 투자를 받는 것을 목적으로 사업을 시작하면 그 사람은 어떻게 하면 투자를 받을지 모든 생각과 행동이 거기에 맞춰지게 됩니다. 투자를 받기 위해서 사업을 기획하게 되고 투자를 받기 위해서 제품을 만들고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근데 인간은 투자를 받지 않고 돈 없이 사업을 하는 방법을 찾게 되면 또 그 방법을 알게 됩니다. 그래서 돈 없이 창업을 한다 그러면 돈을 안 들이고 또는 돈을 아주 적게 들이면서 할 수 있는 방법을 찾게 되겠죠. 투자를 받으면 직원을 고용해서 일을 시키겠지만 투자를 받지 않고 돈이 없으면 본인이 직접 일을 하겠죠. 자, 본인이 직접 일을 하게 되면 그 일을 하면서 그 일이 어떻게 이루어지고 거기에 어떤 문제가 있고 고객은 어떤 생각을 하는지를 아주 근본적으로 알게 됩니다. 그래서 나중에 사업을 일으킬 때 사업이 흔들리지 않고 고객의 본질에 집중해서 사업을 성공시키는데 훨씬 도움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부터 사업을 할 때 돈 없이 내가 발품을 팔아가면서 내가 직접 해보면서 사업을 하겠다라고 이렇게 결심하는 겁니다. 자, 그러면 자유롭잖아요. 많은 돈이 들어가지도 않고 내가 직접 하면서 하니까요. 자, 그런데 일단 생계는 유지를 해야 되잖아요. 그래서 창업을 직장을 다니면서 하는 겁니다. 직장을 다니면서 받는 급여의 일부분을 창업 자금으로 떼서 그 자금으로 정말 적은 돈을 들여가면서 창업을 시작하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어느 정도 돈을 벌 수 있는 아이템이 만들어졌을 때 그때 회사를 그만두고 그리고 본격적으로 사업에 몰입하는 거죠. 자, 이런 방법을 생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처음부터 투자를 받는다 그러면 회사를 그만두고 투자를 받을 생각 먼저 할 거예요. 자, 다시 한번 말씀드립니다. 사람은요, 자기가 생각하는 대로 모든 것을 할 수 있는 능력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타인한테 의존할 것을 먼저 계획하고 행동할 필요가 없습니다. 내가 원하는 것을 계획하고 내가 원하는 것을 찾는 것이 중요합니다. 자, 두 번째는 고객을 모으는 데 집중하라는 것입니다. 자, 사업을 처음에 시작하는데 많은 사람들이 제품과 서비스를 만드는 데 집중을 해요. 자,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뭘 해야 되죠? 돈을 써야 됩니다. 아이러니하게도 사업을 하려면 돈을 버는 데 집중해야 되는데 처음부터 돈을 쓰는 데 집중하는 것하고 똑같습니다.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려면 돈을 써야 되니까요. 자, 그런데 사업의 핵심은 뭡니까? 고객입니다. 내 제품과 서비스를 사줄 고객이에요. 그 고객이 무엇을 원하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는지를 아는 게 중요하다는 말이죠. 그래서 그런 고객을 만나고 고객의 의견을 듣고 그 고객을 잠재 고객으로 얻을 수 있는 그런 방법이 중요하다는 겁니다. 근데 그것을 하는 데는 완벽한 제품과 서비스가 없어도 돼요. 아주 기본 기능만 있는 프로토타입, MVP라고 하죠. 또는 MVP가 없어도 그냥 파워포인트로 간단한 내 아이디어, 내 서비스의 어떤 계획서 이 정도만 가지고도 고객을 만나서 아이디어를 설명하고 그 고객을 잠재 고객으로 받을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제품과 서비스가 나오면 이제 제품을 판매하는 거죠. 자, 고객을 모으는 데는 얼마든지 발품을 팔 수 있고 돈을 안 들이고 SNS나 커뮤니티 서비스를 이용해서 고객을 만날 수가 있습니다. 왜 처음부터 돈을 들이면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어서 고객을 만나려고 하죠? 돈을 들여서 제품과 서비스를 만들었는데 고객을 만나보니 고객이 원하는 제품과 서비스가 아니에요. 그러면 그동안 투자했던 돈과 시간은 모두 날리게 되는 겁니다. 자, 세 번째는 공적 자금을 최대한 활용하라는 것입니다. 투자를 먼저 받으려고 하지 말고 국가가 제공하는 기본적인 어떤 창업 환경들이 있잖아요. 기보, 신보, 그리고 정책 자금, 그리고 정부 지원 사업 등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발품을 팔아서 직접 사이트에 들어가 보고 확인해 보고 신청하고 경험을 해보는 겁니다. 그 경험에서 처음에는 잘 안 될 수도 있어요. 근데 낙담하지 말고 계속 해보세요. 그러다 보면 경험이 쌓이고 한번 통과가 되게 되면 그 다음부터는 그게 내 노하우가 됩니다. 그리고 그 다음부터는 남의 도움 없이도 그런 것들을 통해서 자금을 조달할 수가 있게 돼요. 세금을 우리가 내고 있기 때문에 국가가 제공하는 가장 기본적인 인프라를 활용해서 사업을 시작할 수 있는 도움을 받는 겁니다. 자, 네 번째는 투자를 받는다고 하면 사업에 도움을 줄 수 있고 후속 투자를 유치할 수 있는 그런 투자자를 만나야 됩니다. 투자에서는 후속 투자가 더 중요해요. 첫 투자보다 후속 투자가 더 중요합니다.
첫 투자를 받았지만 후속 투자에서 실패하면 그 사업은 실패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차라리 첫 번째 투자를 안 받는 게 나았을 수 있어요. 자, 그래서 투자자가 투자뿐만 아니고 후속 투자를 해줄 수 있고, 그리고 이 사업에 대한 경험과 인사이트가 높아서 창업자가 갖지 못한 그런 어떤 경험과 인사이트를 제공해 줄 수 있다면 좋은 투자자가 될 것입니다. 자, 과연 이렇게 사업을 하는 것이 가능할까요? 생각하실 거예요. 그런데 실제 그렇게 한 사례가 있습니다. 이 알람이 서비스라는, 잠을 깨우는 알람이 있죠. 알람이 서비스를 만든 딜라이트 룸의 창업자 사례인데요. 이 알람이는 97개국에서 1위를 달성한 앱이고요. 7,500만 다운로드를 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2022년에는 매출이 192억 원이고요. 영업이익이 무려 110억 원에 달합니다. 엄청난 회사죠. 누구나 핸드폰에 가지고 있는 알람 앱을 가지고 200억 가까운 매출과 100억이 넘는 이익을 낸 회사예요. 어떻게 했을까요? 자, 이 창업자가 한 말이 있는데 너무 귀담아 들을 내용이어서 제가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자, 회사 설립 후 지금까지 투자를 받지 않았는데 이유가 있나요? 이렇게 물어봤어요. 인터뷰를 한 겁니다. 그랬더니 투자를 일부러 받지 않은 건 아니다. 투자는 비즈니스를 영위하고 좋은 제품을 만들기 위한 수단인데, 창업을 했던 대학생 시절에는 자금이 더 많다고 좋은 제품을 만들 수 있는 건 아니라고 생각했다. 그보다는 개인적인 역량과 경험 부족을 해결하는 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했다. 그래서 투자보다는 내실을 다지며 창업가로서 갖추어야 할 근육을 키우는데 신경을 썼다. 다행히 처음부터 수익이 나기도 했다. 문제는 버는 돈을 잘 쓰는 근육도 없었다는 것이다. 그래서 투자를 통해 더 많은 돈이 들어온다고 해서 그 돈을 잘 쓸 수 있을 거란 생각도 들지 않았다. 차근차근 성장하는 데 집중했고, 그러다 보니 투자를 받지 않고 여기까지 오게 됐다. 이렇게 말합니다. 저는 이 알람이 앱을 만든 딜라이트룸 창업자를 많이 소개하는데요. 그 이유는 누구나 가지고 있는 스마트폰에 알람, 과연 이걸 가지고 200억 매출을 할 수 있다고 누가 생각하겠습니까? 창업에는요, 정말 색다른 아이디어, 정말 멋진 어떤 기술, 이런 걸로 성공하는 게 아닙니다. 누구나 알고 있지만 제대로 해결하지 못한 문제, 그것을 아주 깊게 파들어가서 그 문제를 제대로 해결했을 때 사업은 성공할 수 있습니다. 자, 그래서 스타트업 창업은 물론 크게 성공을 해야 되겠지만 다른 방법으로 얼마든지 수익을 내면서 할 수 있다,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정말 사업 경험이 부족하고 그리고 후속 투자를 해줄 그런 어떤 투자자를 만나고 싶다면 저희 알토란 벤처스를 한번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알토란 벤처스는 코칭을 중심으로 스타트업 창업자가 사업 경험을 쌓고 그리고 사업에 대한 인사이트를 얻을 수 있도록 도움을 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아주 구조화된 프로그램으로 기업을 단계별로 성장을 시키고 있습니다. 그리고 성장 단계에 따라서 단계별로 투자가 이루어질 수 있는 또 어떤 시스템을 갖추고 있습니다. 그래서 정말 사업적으로 성공하고 싶은 열망이 있는 창업자라면 알토란 벤처스의 코칭과 투자 시스템이 많은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합니다. 알토란 벤처스 홈페이지에서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자, 오늘은 스타트업 창업 방법론, 그것이 정말 옳은 것인가에 대해서 생각해 보았습니다. 자,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